모더나가 177% 급등하였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없는데 발표 하루 만에 45조 원이 붙었습니다. 8월 19일 모더나와 머크가 함께 개발한 mRNA 암 백신이 임상 3상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어디에도 정확한 수치는 없었습니다. 재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더나 주가가 177% 올랐습니다. 2000년 이후 S&P 500 종목이 하루에 낸 상승률 중에 가장 큰 폭입니다.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산 걸까요?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3상이 목표를 달성했다는데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재발을 억제했다는데 더 오래 사는지 수치가 없습니다. 여러 암종에서 임상 중이라는데 흑색종 이외에는 어떤 암에서 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내 수혜주가 거론되는데 어디까지가 진짜 매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4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더나와 머크가 내놓은 이 약의 이름은 인티스메란 오토진입니다. 이름에 백신이 붙지만 예방 백신이 아닙니다. 독감 백신은 병에 걸리기 전에 맞지만 이건 수술로 암을 떼어낸 사람에게 노화 재발을 막는 치료제입니다. 면역세포에게 암세포의 생김새를 가르쳐주고 스스로 찾아 공격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대상질환은 흑색종입니다. 피부 색소를 만드는 세포에서 생기는 암인데 비중은 작지만 다른 장기로 빠르게 퍼져 피부암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떼어내도 재발이 잦다는 게 문제고 인티스메란이 노린 지점이 바로 그 재발하는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3상 성공이 왜 큰 사건일까요? 치료용 암 백신은 20년 동안 3상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건은 지금까지 딱 한 건입니다. 2010년도 승인된 프로벤지가 전립선암 환자 512명을 대상으로 생존 기간을 4.1개월 늘린 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는 연달아 실패하였습니다. 2013년 메이지 A3가 흑색종 환자 1345명을 임상해서 2014년 같은 후보 물질이 폐암 환자 2312명을 임상해서 실패했습니다. 2016년도 린도페피무트도 교모세포종 745명 임상에서 중단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수술로 암을 걷어낸 다음 재발을 막겠다고 나선 임상인데 인티스메란이 노린 자리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프로벤지 이후 16년 만에 3상을 넘은 겁니다. 그렇기에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무게감 있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mRNA가 뭐길래 암에 쓰는 걸까요? 세포 안에는 DNA라는 금고에 든 원본 설계도가 있습니다. 원본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베낀 복사본이 나갑니다. 그 복사본이 바로 mRNA입니다. 세포의 단백질 공장은 이 복사본을 읽고 단백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기존 약은 완성된 물질을 넣지만 mRNA 치료제는 복사본만 넣고 몸이 직접 만들게 합니다. 즉 DNA는 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전자 가위와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용하지 못한 이유는 몸이 외부 RNA를 침입자로 보고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RNA 재료를 살짝 바꾸면 면역이 알아채지 못한다는 걸 밝힌 연구자들이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음으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 1명당 새로 설계를 합니다. 크게 3단계인데 첫째, 찾기. 종양의 유전자와 정상 세포의 유전자를 비교해 암에만 있는 돌연 변이를 찾아냅니다. 면역이 알아볼 만한 걸 최대 34개를 고릅니다. 이 34개를 신생항원이라고 부르고 암세포만 달고 있는 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만들기. 34개 설계도를 mRNA 한가닥에 담아 지질나노 입자로 감쌉니다. 부서지기 쉬운 mRNA를 기름 껍질로 감싸 세포까지 배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알려주기. 근육에 주사하면 몸이 그 신생항원을 만들어냅니다. 면역세포가 이걸 적으로 학습하고 같은 표시를 가진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키트루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갑니다. 암세포는 면역세포의 PD-1 스위치를 눌러 공격을 멈추게 하는데 키트루다가 그 브레이크를 풉니다. 백신이 표적을 가르치고 키트루다가 제동을 푸는 구조입니다. 검체 확보에서 첫 투여까지 약 6주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 발표를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재발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돌았는데 그 숫자는 이번 3상이 아니라 2023년 이 B상의 것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이 B상은 157명, 이번 3상은 1137명입니다. 이 B상 위험비 0.510은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절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대조군도 이 B상은 키트루다 단독, 3상은 위 약을 더한 키트루다로 다릅니다. 이번 3상 발표문에 들어간 건 충족했다라는 2글자뿐이고 수치는
학회에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첫 중간 분석에서 목표를 달성해 족이 종료됐다라고 하였습니다.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결론이 났다는 건 효과가 약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효과 크기를 두고 이견은 있습니다. 모더나는 위험 20% 감소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지만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35%에서 40%는 나와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전날인 18일 종가가 62.96달러였는데 발표 당일 174.38달러로 17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23.55% 빠져 133.32달러가 됐고 21일에는 8.86% 회복해 14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틀을 같이 봐야 시장의 태도가 보입니다. 21일 기준 월가 평균 목표 주가는 85.46달러로 주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흑색종이었을까? 이게 확장 가능성을 재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암에만 있는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삼는데 돌연변이가 적으면 고를 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흑색종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서 돌연변이가 대량으로 쌓입니다. 종양 변이 부담 중앙값이 13.5인데 전체 암종 중앙값 3.6의 4배 수준입니다. 즉 암이라는 명찰이 많으니 가르칠 것도 많고 면역 항암제에 원래 잘 반응해 브레이크만 풀어줘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무대는 조건이 조금 나쁩니다. 신세포암은 표적할 변이가 적고 방광암은 종양 주변 환경이 면역을 억누릅니다. 췌장암은 면역 치료에 강하게 저항합니다. 모더나가 증명한 건 이 방식이 작동한다는 것이지 모든 암에서 통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신세포암과 방광암 이상 결과가 올해 말이나 2027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효과 다음의 관문은 이 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약은 재고를 쌓아둘 수 없습니다. 환자 한 명당 한 배치를 만들어야 하고 6주가 걸립니다. 즉 실패하면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초기 총마진 전망은 50에서 80% 사이로 기존 의약품 90%대와 비교하면 낮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전체 치료비는 26만에서 3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더나는 이 약을 위탁 생산하지 않고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버로의 전용 공장을 지어 2025년 9월부터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다른 회사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던 위탁 생산 사업을 조금씩 접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방금 그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8월 20일 국내 mRNA 관련주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소마젠과 삼양바이오팜이 상한가, 나이백이 19.82%, 알토에오젠이 1.86%, ST팜이 11.68%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다릅니다. 가장 적게 오른 알테오젠이 유일하게 매출이 잡히는 곳이고 인티스메란이 아니라 키투르다에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2025년 9월 승인된 키투르다 피하주사 제형에 알테오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매출이 1분기 1억 2,800만 달러에서 2분기 4억 6,300만 달러로 262% 늘었고 알테오젠 3반기 영업이익은 735억 원입니다. ST팜은 다릅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세계 3위로 역량을 실제하지만 문제는 수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가 자체 공장에서 만드는 이상 ST팜에 일감이 생기려면 후발주자들이 뛰어들어야 하고 확정 수준은 아직 없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은 전달체가 비임상 단계고 기술 수출 사례도 없습니다. 소마제는 모더나 납품 규모가 현재 20에서 30억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모더나와 다른 길을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한미약품같이 mRNA로 암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단백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면역을 켜는 스위치인 스팅, 암을 억제하는 P53입니다. 둘 다 비임상이긴 합니다. 올릭스는 반대 방향입니다. siRNA로 단백질을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막습니다. 2025년 2월 릴리에 약 9,117억 원의 기술 이전했고 현재 일상 진행 중입니다. 알지노믹스는 RNA를 고칩니다. 암세포에만 있는 많은 RNA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치료용 RNA로 바꿔붙여 암세포 안에서만 약이 켜집니다. 2025년 5월 릴리와 최대 1조 9천억 원 계약을 맺었고 간세포암 1B, 2A상 진행 중입니다.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뇌까지 보내는 전달 기술로 2023년 미국 제약사에 약 1조 1천억 원의 기술 이전했습니다. 다만 네 곳 모두 아직 3상이 아닙니다. 모더나가 넘은 것 1137명짜리 3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 19일에 일어난 일은 암을 다루는 산업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약은 표준 약 하나를 수십만 명에게 파는 사업이었지만 개인 맞춤 암 백신은 환자 한 명당 한 배치를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승부처가 효능이 아니라 제조 단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값이 2배가 되는데 하루,
4분의 1이 사라지는데도 하루입니다. 그것도 수치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순간 기대에 못 미치면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볼 때 봐야 할 건 주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상을 진행 중인지, 대조군은 무엇인지, 숫자는 언제 공개되는지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가 풀렸고 그 전진에 국내 기업들이 원료와 전달과 제형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할 건 모더나가 다음 학회에서 공개될 3상의 실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공부의 노반장이었습니다. 필승!